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특집 대담 권예솔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이 의왕시의 상징이자 자랑인 백운호수인데요. 이 호숫가를 걷다 보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곳에서 특별한 손님 모시고 대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김성재 시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도 이 백운호수길 좀 자주 오시나요? 아, 그럼요. 예, 제가 바로 이 백운호수 바로 옆에 있는 백운밸리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많은 시민도 만나고 특히 이곳은 수도권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힐링하고 정말 이 기분 좋은 그런 산책로도 있고 우리 의왕시의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네, 저도 맨날 이제 차로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걸으니까 기분이 좀 한층 산뜻해지는 네. 기분인데요. 네, 그러실 겁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소통한다 생각하시고 좀 허심탄회한 대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대화 이어나가시죠. 네, 함께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네. 네, 이 백운호수가 뒤로 보이는 아주 네. 경치 좋은 카페로 자리를 좀 아, 옮겨봤는데 예. 시장님 마음에 드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이 카페가 아마 수도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카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뒤에 특히 이제 백운호수의 뷰가 너무 좋아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으로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러겠네요. 들기도 네.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네. 제가 이번 준비를 하면서 네. 시장님 조사를 조금 해봤더니 아, 그랬어요? 네, 시장님 겉모습이랑은 좀 다르게 네. 학창 시절에 거칠게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 학창 시절 어릴 때 별명이 박치기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등치도 좀 컸고 이제 또래에 비해서 또 힘도 셌고 또 주먹도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반에서 이 쉬는 시간에 그때 이제 유행이 뭐였냐면은 이제 박치기. 머리 박치기 머리 말씀하시는 박치기 거예요? 네. 이제 이마로 이렇게 박치기를 해가지고 박치기에서 이제 승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 챔피언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또래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 연필 있잖아요. 네. 연필을 한 장씩 다 이제 묻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기면 이제 이긴 팀이 전부 다 가져가는 혹이날 정도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김성재가 이제 올라가고 박치기 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탑으로 올라가셨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박치기 대왕이라는 이제 그런 별명도 붙고 네.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참 즐거웠었고 그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이상 이 친구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한껏 이미지가 더 유순해 보이시는 것 같고 더 개구장이처럼 보이시기도 하네요. 그런데 또 이제 시장님 하면 또 네. 다른 타이틀, 제가 아까 좀 네. 얘기하긴 했지만 7전8기라는 네. 이제 타이틀이 또 붙지 않습니까? 네. 네, 7번의 이 행정고시 시험에 떨어졌는데 8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합격을 하셨어요. 네. 대충 이 정도 때쯤 되면 포기할 네. 법도 한데 대체 그렇죠. 어떻게 네. 도전하실 생각을 또 하셨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으로 살아왔는데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제가 낙방을 한 거예요. 네. 또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있어가지고 삼수를 했는데 또 삼수에서 또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때 자존심이 엄청 고개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또 가게 되고 경희대를 다니다 이제 바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84년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고 와서 이제 고민했어요.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행정고시를 내가 도전해서 여기를 내가 극복해야만이 내 자존심, 공부에 1등씩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행정고시를 도전했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4번, 5번 떨어지니까 이제 주위에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 그때까지 행정고시 안 된 친구들은 네. 다들 포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뭐 증권회사라든가 취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포기하고 그냥 기가 잡아서 가라고 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존심이 이제 하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 그만두면은 어렸을 때 꿈이 이제 국회의원이 꿈이었는데 네. 그런 국회의원의 꿈도 도전도 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7번 떨어지고 8번 만에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별명이 7.8기의 의지의 한국인. 그래서 그런 별명이 지금까지도 이제 붙고 다니는데 네.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경험들이 젊었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몇 번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내가 그때 7번 떨어지고 8번만 됐는데 이 정도야 못 되겠냐 그런 이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또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특강이라든가 강의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소재로 네.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때의 그 정신이 이번 선거에서도 좀 발휘가 되셨어요. 네,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선 5, 6기 때 네. 시장을 하고 3선 연임을 바라보려던 순간 낙마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 네. 선거에서도 결과가 좀 좋지 못했다면 네. 이번에도 혹시 또 도전하셨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민선 5기, 6기 2010년에서 2018년까지 8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은 김성재가 당연히 3선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이왕시 발전이 계속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경선도 참여하지 못하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했었고 저는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약 34%의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주당의 엄청나게 큰 이 바람에 제가 여기서 꺾였고 그래서 그 뒤로 4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저희 진로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고 저의 명예 회복 그리고 제가 그때 민선 5, 6기 시장으로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삼선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하고 우리 이왕시를 번듯한 멋진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 꿈을 제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도전했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시고 다시 제가 이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명예가 회복이 됐고 그리고 못다한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7.8기의 그 정신을 초심을 잃지 않고 이번에 우리 또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선 연임은 못하셨지만 네. 3선 시장은 되셨어요. 네, 지금 날의 삼선. 그죠. 네. 4년 네. 동안의 공백기 동안 네. 의욕도 좀 앞서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4년 동안 이제 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시민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민선 5기 때 못했던 것들이 새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했던 일들을 이제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회가 왔으니까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종합병원 유치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광역철도를 구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꼭 부어가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할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네.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공약이라던가 네. 또 이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러시죠. 우선 시장님께서는 많은 것들에 애정을 갖고 계시지만 특히나 이 백운밸리 사업에 큰 네. 관심과 애정이 깊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네. 이유가 좀 뭘까요? 제가 이제 민선 5기 2010년도에 처음 시장을 할 때 우리 의왕시를 수도권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명품 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제가 백운밸리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백운밸리는 이제 뒤에는 발화산과 청계산이 있고 앞에는 백운호수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이 백운밸리 사업을 잘 만들면은 우리 의왕시의 브랜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공하는 게 롯데몰 타임빌라스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바로 호텔과 컨벤션센터, 종합병원, 그리고 영화관, 시네마타운도 다 유치하는 것을 계획을 다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사업들이 백지화돼 버리거나 또 완전히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는 그동안에 백운빌리에서 멈췄던 이런 사업들을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백운빌리를 수도권의 명품 도시로 그리고 우리 브랜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의왕시의 전체적인 가치가 전부 다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측면에서 먼저 백운빌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과 동시에 우리 의왕시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제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예.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 예. 그 1호 공약의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1호 공약으로 왕곡 복합타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 사업 네, 모델을 네.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네. 이 개발 이익을 시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민선 5, 6기 때 이제 추진했던 백운밸리, 그리고 부곡의 정안지구, 그리고 이 농어종성 이전에 간 포일 L센트로, 그리고 산업단지, 이런 이제 사업들을 이제 우리 왕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특히 앞에 아파트를 이제 짓는 세 개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의왕 시민들에게 100% 우선 분양권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환호하고 또 그런 사업들 성공해서 그 개발이익의 많은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문제가, 대선 때 불거진 문제가 대장동 그런 이제 정말 특혜 사업, 이런 이제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보게 됐고, 잘못됐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비등하게 되면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많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투자 금액의 10% 이상을 못 가져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도 만들어놨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저는 여기서 나아가서 이러한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 개발 사업에 이 사업의 일부를 조달하는데 자치 참여를 하고, 또 이 지분만큼, 투자만큼 우리 시민들이 개발 이익을 공유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착안한 이제 그 방법은 시민 펀드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저희들이 약간의 이제 장애가 이제 걸린 게 뭐냐면은 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이제 공모형 이제 펀드를 그죠. 조성해야 되는데,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려고 그러면은 전국 단위로 펀드를 조성해야 되지, 특정한 우리 의왕시 지역 단위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그것은 그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의 금감원의 이제 그런 유권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이런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제도 개선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아마 확산이 되는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네. 거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네, 네. 국토부와 협의가 좀 잘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애정을 갖고 있던 그 백운밸리에 예.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잖아요. 이제 그것도 2018년 제가 시장 그만둘 무렵 민선 6기 마지막 시기 때 제가 의료 복합병원으로 만들고 또 많은 병원들을 유치하고 MOU까지 체결했는데, 제가 시장에 떨어지면서 이 사업 또한 백지화돼 버리고, 그러면서 4년 동안 이게 표류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전문가들과 또 협의를 해서 지속 가능한 이제 병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이제 자문을 받았었고, 그러한 취지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자격 있고 지속 가능한 정말 좋은 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저기 추진하고 있고, 결코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병원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네. 의왕 시민 전체한테 혹시 네. 가장 바라는 게 뭐냐고 물으면 네. 아무래도 교통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의왕시는 국철 1호선 의왕역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이
교통 문제가 좀 개선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네. 시민들이 바라는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좀 갖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의왕시는 사통팔달의 광역도로망은 갖추고 있는데 광역철도망이 너무 이제 미흡한 게 그게 한계고 그것 때문에 이 우리 의왕 시민들이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이 지하철을 빨리 유치해달라는 게 소망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가 끝나는 2018년 때 인도권 동탄선과 시흥월곶에서 판교 간의 복선 전철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쾌거를 이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실시 계획까지는 실시설까지는 마무리됐는데 이게 착공이 돼야 되는데 착공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도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관련된 시, 의왕시,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 등 관련 시간의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정부에 촉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또 중요한 문제가 작년에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저도 이게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는 그 사업 시행자인 민자 사업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리 의왕시에 요구하는 게 100%의 건설비, 의왕역 건설은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향후 40년 동안 운영비까지도 다 내놔라. 이렇게 무리한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3기 신도시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 어떤 개발 사업에 수요가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런 수요도 포함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위례에서 과천간 이제 그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해서 우리 의왕까지 연장하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공약 중 하나입니다. 현재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인도권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희는 인도권에서 의왕역까지 연장시키고 더 나아가지고 3기 신도시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군포, 안산의 반월역까지 쭉 이렇게 연장시켜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경기도 철도 구축망 계획에 반영시키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사업 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또 약속을 지켜낼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이제 모든 단체장분들이 다 고민하실 계획 같은데 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 모두 다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시장님은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우리 의왕시에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파트만 이렇게 잔뜩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베드타운으로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왕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플러스 도시 지원 시설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게다가 여기에 산업단지 이제 우리 의왕시 첫 번째 산업단지인 의왕 테크노파크를 조성을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권 IT밸리 그리고 에이스 청계타워 농협통합 IT 전산센터를 유치를 해서 기업들 1000개 이상 그리고 15,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의왕 테크노파크에 6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또 유치를 해서 또 수천 명의 또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또 세수까지 증가가 돼가지고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봤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또 추진하면서 청계동 포일동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의료 바이오 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교동에 거기도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청계 이주구라든가 그리고 오람 지구에 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의왕시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시장님은 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민선 5, 6기 때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당시에 교육의 변방도시였던 우리 의왕시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교 학생 1인당 교육 경비를 지원해서 우리 의왕시가 그 결과로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 향상도 평가 경기도 1위 4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평가 경기도 2위라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왕시가 앞으로 일단 이제 당장 해야 될 일이, 교육지원청이 현재는 군포와 의왕이 이 공동으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분리돼서 독립적인 의왕교육지원청을 만들고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내선동의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를 2024년도에 꼭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선중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또한 백운호수 초중 통합형 미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제 최대 이번에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 외에도 노화된 학교 시설을 갖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잘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끼라든가 그리고 그런 이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에 많은 질문 드렸지만 사실 네. 제가 지금 이 드릴 질문이 가장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시장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이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들겠다. 네. 네 글자를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네. 시장님이 생각하는 이 명품 도시라는 게 좀 뭔지, 그리고 현 주소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명품 도시는 우리 의왕시의 이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을 잘 살리면서 친환경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정말 살기 좋은 어떤 주거 환경, 그리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교육과 복지와 그리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도시를 저는 명품 도시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의왕시를 이러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70% 80% 정도 올라섰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살기 좋은 도시로서 갖춰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교통인데, 아까 말씀드린 2030년 정도 되면은 8년 지나면은 지하철도 다 이제 완비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하나로 그때는 우뚝 설 거다. 과천에 못지않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순서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나름대로 시장님께는 좀 고민이 깊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의왕시와 관련을 지어서 시장님의 이름으로 네. 간단한 삼행시를 좀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준비되셨나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말씀을 네. 해주시죠. 네. 먼저 김, 네, 김성재 의왕시장이 성, 성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재, 제일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오, 상당히 괜찮으신데요? 네. 마치 이 삼행시를 위한 이름처럼 아주 네. 착 붙은 그런 삼행시였습니다. 성재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이래요. 그러니까요.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을 이 네. 이름으로 좀 재치 있게 풀어주셨는데 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정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한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로나와 또 상승된 물가 때문에 이 시름도 깊어지곤 하는데요. 이 민생을 위한 시정 활동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특집 대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